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본 행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행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떤 n차의 단위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 단위 행렬에 기본 행렬산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단 한 번만 사용해서 만든 행렬을 통틀어서 기본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배웠었죠. 기본 행렬산 세 가지는 다음 같은 연산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첫 번째, 임의의 두 행을 교환할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어느 한 행에 영위하는 상수배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어느 한 행에 영위하는 상수배를 해서 다른 행과 더할 수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통틀어서 기본 행렬산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 행렬산 중에 어느 하나를 단 한 번만 단위 행렬에다 시연해서 얻어지는 행렬을 우리는 기본 행렬이라 하는데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상 그냥 규모를 작게 2차 정사각 행렬만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의 단위 행렬 I2가 주어져 있을 때 1, 0, 0, 1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자, 두 행을 교환하게 되면은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교환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앞으로 엘레멘터리 매트릭스, 즉 기본 행렬이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엘레멘터리의 이니셜을 따와서 그냥 2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본 행렬산을 단 한 번 적용한 기본 행렬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번호를 붙여볼게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한 번 시행해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 이런 논리로 그냥 번호를 1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행에 영위하는 상수배라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행의 3배라면 이와 같이 되죠. 이렇게 해서 얻어진 행렬도 역시 단위 행렬의 기본 행렬산을 1회 적용해서 얻어졌기 때문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편의상 앞에 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2투로 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행에 영위하는 상수배에서 다른 행과 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첫 번째 행에다가 3배를 해서 그리고 두 번째 행에다 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에다 3배해서 두 번째 행에 더하니까 3, 1 이와 같이 되는군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얻어진 것도 역시 기본 행렬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편의상 앞에 두 개랑 구별하기 위해서 2, 3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단위 행렬에다 기본 행렬산을 한 번만 적용한 것을 기본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거푸 여러 번 계산하게 되면 그때는 기본 행렬이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행을 교환한 다음에 다시 첫 번째에다 두 배를 한다든가 이런 연산을 하게 되면은 기본 행렬산을 2회 반복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행렬은 기본 행렬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잘 구별을 하세요. 자, 이제 어떤 게 기본 행렬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잘 볼까요? 이 2와는 분명히 기본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에다 기본 행렬산을 1회 적용해서 만든 행렬인데요. 우리는 이 I2를 이와 같이 2완으로 바꾸는 연산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거꾸로 우리는 2완을 다시 I2로 바꾸는 것, 즉 단위 행렬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제 우리는 2완의 모양을 가지고서 I2, 즉 단위 행렬로 바꿔가려면 다시 두 행을 교환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얘를 다시 교환하도록 하죠. 1행과 2행을 다시 교환하면 0, 여기 10이 위로 가고 10, 01 이렇게 됐죠. 즉 이렇게 왔던 거에 역의 개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행렬 기호표기처럼 인버스를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은 논리로 자, I2를 E2로 바꿀 수 있었다면 E2를 I2로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문제가 생기죠. 예, 가능합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에다가 3배를 해서 만든 것이 E2였다면 E2를 다시 2완으로 바꿀 때 첫 번째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군요. 첫 번째에다 3분의 1 곱하면 다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I를 E2로 바꿨는데 E2를 다시 I로 바꿨으니까 역의 개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가 E2의 인버스 모양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첫 번째에다 3배해서 두 번째에 더해서 이런 E3를 만들 수 있었다면 E3를 다시 I2로 바꾸려고 합니다. 단위 행렬로 바꿀 때 우리는 첫 번째에다 마이너스 3배를 해서 두 번째에다 더하면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첫 번째에다 마이너스 3배해서 두 번째에다 더하니까 이와 같은 모양으로 돼서 다시 단위 행렬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1로 바꿔놓는 과정. 아, 요건 다 단위 행렬이니까 2완의 인버스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군요.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즉
다시 말해서 얘를 이렇게 받고 얘를 이렇게 바꿨으니까 얘가 단위행렬이면 틀림없는데요. 어떻게 해서 단위행렬이 나왔을까 하고 봤더니 이런 모양으로 쓰는 게 맞겠네요. 그러면 이제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끼리 곱이니까 당연히 단위행렬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 E2였던 것을 E2의 역행렬을 곱해서 I2로 바꿨으니까 E2와 E2의 인버스 이런 모양으로 표시하는 게 낫겠네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I가 됩니다. 얘도 E3를 다시 단위행렬로 바꿔놨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쓰면 충분하겠군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단위행렬을 기본행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고 역으로 기본행렬을 다시 단위행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행렬을 다시 단위행렬로 바꾸는 연산 과정은 잘 들여다보면 앞에서 시행했던 기본행렬사를 보고 그에 대응하는 기본행렬사를 적용하면 됩니다. 즉 인버스 연산도 잘 들여다보면 또 다른 기본 행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자, 이제 예를 들어 이걸 갖고 설명할게요. 첫 번째에다 3배를 한 것이 이거였다면 E2 인버스는 뭐예요? 첫 번째 행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의 기본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2가 기본행렬이라면 2의 역행렬도 당연히 기본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본행렬은 언제나 가역행렬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단위행렬을 기본행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기본행렬은 기본행렬사를 단 한 번만 사용해서 만든 행렬을 의미합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제 5번 보겠습니다. 이완은 자 어떤 형태일까요? 이완의 모양을 잘 관찰해 보면 단위행렬이 있었는데 이 단위행렬에 첫 번째 행에다가 마이너스 4배에서 세 번째 행에다 더해서 이걸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투도 잘 보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의 위치를 바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3는 세 번째 행에다 5배를 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E1, E2, E3가 각각 이와 같이 기본행렬이 주어졌을 때 E1A와 E2A, E3A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직접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E1A부터 구해 보도록 하죠. E1A예요. A의 왼쪽에다 E1을 곱했습니다. 자, 이제 1, 0, 0, 0, 1, 0, 마이너스 4, 0, 1이고요. 그리고 A라는 행렬은 A, B, C, D, E, F, G, H, I와 같이 되어 있어요. 자, 직접 행렬의 곱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A가 되고요. 행렬 계산하면 B, C와 같이 되고요. 행렬 D, E, F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다른 색깔로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G가 될 것이고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B 플러스 H가 되고요. 좀 넓게 써볼까요? 그 다음에 역시 행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C 플러스 I와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E1A는 어떤 행렬인가 하고 봤더니 이 A라는 행렬에 다음 같은 연산을 시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과 두 번째는 그대로 놔두고요. 세 번째이 변화가 됐는데 어떤 형태로 변화됐을까 하고 봤더니 첫 번째에다 마이너스 4배를 해서 세 번째에 더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얘의 연산은 과정을 여기다 기록으로 나타낸다면 1행에다가 마이너스 4배를 해서 3행과 더했고 그 최종 결과를 3행의 위치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1A가 의미하는 바가 이런 의미였었군요. 자, 그런데 E1도 자체를 잘 보세요. E1이라는 행렬 자체도 단위 행렬에다가 첫 번째 행에다 마이너스 4배에서 세 번째 행에다 더했던 연산을 말합니다. 즉 어떤 행렬 A의 왼쪽에다가 기본 행렬을 곱한다는 말의 의미는 주어진 행렬에다가 그에 해당되는 기본 행렬산을 적용했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나머지도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정말 그런지 항상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E2A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2A예요. 자, E2는 0, 1, 0, 1, 0, 0, 0, 0, 1인데요. 자, E2라는 요 기본 행렬은 단위 행렬을 첫 번째과 두 번째 행의 위치를 바꿨거든요. 자, 이제 이런 연산을 A의 왼쪽에다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왼쪽에다 곱했을 때 직접 계산해 보면 행렬 계산하니까 D, 행렬 계산하면 E, 행렬 계산하면 F죠. 마찬가지로 A, B, C가 되고 그 다음에 행렬 다 계산하면 GHI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E2A라는 행렬의 모양을 잘 관찰해 보니까 원래 주어졌던 행렬의 위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첫 번째과 두 번째의 위치가 교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연산인가 하고 봤더니 1행과 2행이 교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과 두 번째를 바꾸려고 했는데요. 이런 연산을 직접 계산한 경우를 기호로 다시 표시하니까 이렇게 E2, 즉 이런 모양의 기본 행렬을 이용해서 행렬 외에 A의 왼쪽에다 곱하니까 자연스럽게 E2와 똑같은 결과를 행렬 A에다 적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본 행렬산을 적용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로 다 쓰는 번거로움을 피해서 이렇게 행렬 E1, E2, E3 그에 해당되는 행렬을 표시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왼쪽에다 곱함으로 해서 기본 행렬산을 적용하는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E3도 한 번 더 해볼게요. E3A를 또 역시 계산합니다. E3는 세 번째에다 5배를 했군요. 100, 010, 005가 됐고요. 자, 여기도 A, B, C, D, E, F, G, H, I인데요. 행렬의 곱을 직접 계산해 보니까 A, B, C, D, E, F 똑같고요. 행렬 계산하면 자, 이제 O, G, O, H, O, I와 같이 돼서 보다시피 세 번째 행의 원소에 모두 5배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3행에다가 5배를 한 것을 3행에다 표시한 것 뿐입니다. 자, 이와 같이 파란색 분필로 표시한 것은 각각 주어진 행렬에다가 기본 행렬산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표현하기 위함이었었는데요. 자, 이런 계산 결과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본 행렬을 왼쪽에다 곱함으로 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예제 5번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요약을 하면 다음 같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참고 부분을 볼까요? 어떤 행렬 A가 n×n 매트릭스로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의 기본 행렬산을 왼쪽에다 기본 행렬산을 적용한다는 것은 왼쪽에다 바로 그와 똑같은 기본 행렬을 곱함으로 해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손쉽게 이게 가능하구나. 즉 이 A를 이용해서 어떤 행렬 A를 기본 행렬산 적용한 효과와 동일하게 얻을 수 있다. 그 표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때 이는 단위 행렬의 같은 연산을 정해서 만들어진 기본 행렬을 의미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요 밑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 기본 행렬은 가역입니다. 언제나 가역에 이거 역행렬 존재하고 이것도 역행렬 존재하죠. 2x2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A-BC가 0이 아니면은 역행렬이 존재합니다. 잘 보세요. 행을 교환하거나 상수배라거나 상수배에서 더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2x2만 놓고 보면 알 수 있듯이요. A-BC 절대 0이 될 리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본 행렬은 가역이 맞고요. 그리고 기본 행렬의 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기본 행렬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를 I로 되돌려 놓는 그런 연산을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어떤 행렬 I에다가 적당한 연산을 계산해요. 기본 행렬산을 이용해서 2를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연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거꾸로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오는 것은 2에다가 이 인버스를 곱함으로 해서 여기는 I에다 2를 곱함으로 해서 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것이 가능하듯이 거꾸로도 가능하고요. 기본 행렬은 언제나 가역행렬이고 가역행렬 형태로 되어 있는 가역행렬이 되는 이 인버스도 마찬가지로 기본 행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행렬의 역행렬도 기본 행렬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그렇다면은 E1의 역행렬을 구해 보려고 합니다. E1의 역행렬을 구한다는 얘기는 자, 앞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어떤 행렬의 역행렬이라는 것은 뭐예요? A에다 오른쪽에다 B를 곱했을 때 I가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또 B에다가 A를 곱했을 때 I가 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어느 하나는 다른 한쪽의 역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은 다른 하나는 다른 쪽의 역행렬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이와 같이 어떤 행렬에 기본행렬선을 적용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기본행렬을 곱할 때는요, 반드시 왼쪽에다 곱합니다. 오른쪽에다 곱하지 않고 왼쪽에다 곱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지워보고 여기다가 E3A가 아니라 AE3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E3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A, B, C, D, E, F, G, H, I, 그리고 여기는 E3가 1, 0, 0, 0, 1, 0, 0, 0, 5 이와 같이 됐어요. 이게 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행렬의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확인해 볼까요? 행렬 계산하면 A가 될 것이고 행렬 계산하면 B, 행렬 계산하면 여기가 OC가 됩니다. 아까와는 달라졌죠? 행렬 계산하면 D, 여기 E, 똑같은 방법으로 행렬 계산하면 OF가 됩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G, H, 그리고 OI가 돼서 보다시피 AE3와 E3A는 전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본 행렬을 곱할 때는 오른쪽에다 곱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왼쪽에다 곱해야만 합니다. 주의하세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행렬산을 적용하는 효과와 똑같은 걸 얻으려면 기본 행렬을 왼쪽에다 곱해야 된다는 것. 자, 이제 그러면은 어떤 행렬에다가 자, 이제 기본 행렬을 곱했어요. 그러면은 기본 행렬산 변화가 나타나겠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잘 볼까요? 예역행렬을 구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예역행렬을 구하시라는 얘기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적당한 어떤 연산을 해서 뭘 만들려고 하냐면 단행렬을 만들어 보자는 뜻이에요. 기본행렬은 왼쪽에다만 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이 왼쪽 네모에 뭐가 와야 이게 올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개 곱해서 단행렬이 된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느 하나는 다른 한쪽의 역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완에다 이완의 인버스를 곱하면 단행렬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역행렬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완의 인버스를 구하는 것은 이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보고 다시 단위행렬로 되돌아가기 위한 행렬을 여기다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왼쪽에다 뭘 곱해야 될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첫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해서 이게 나왔다면 첫 번째에다가 이번에 4배를 해서 세 번째에다 더한 연산 바로 얘가 이 완의 인버스 역할을 합니다. 자,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완의 얘가 이완의 역행렬이 맞는지를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밑에 거 지워도 되죠? 자, 실제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식은 이완 인버스 이완을 계산해 볼 거예요. 100 010 401이고요.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010 마이너스 40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행렬의 곱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1 행렬 요 0이 되네요. 0이고요. 행렬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0 행렬 계산하면 1 행렬 계산하면 0입니다. 행렬 계산하죠. 4하고 0하고 마이너스 0이 나옵니다. 행렬 계산하죠. 0이 나오고요. 행렬 계산하면 1이 나옵니다. 보다시피 단위행렬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어떤 단위행렬을 기본행렬산을 적용해서 만든 기본행렬을 다시 단위행렬로 바꿔주려고 할 때 기본행렬의 모양과 반대가 되는 그런 연산을 한 번 더 시행을 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본행렬은 항상 가역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예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기본행렬의 역행렬도 다시 기본행렬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행렬에다 첫 번째에다 4배에서 세 번째에 더한 모양이었으니까 기본행렬산을 1회 적용한 모양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 정리 잘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별 표시해놓고 잘 익혀두세요. 자, 이 정리는 n차 정사각형렬 A가 가역행렬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으로 A는 IN과 행동치가 되어야만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A가 가역이라는 얘기는 A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A 인버스가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A가 IN과 행동치가 되는 행렬, 이렇게 보통 파형기호는 행동치가 되는 행렬을 나타냅니다. IN은 N차의 정사각행렬 중에서 단위행렬을 말합니다. N차의 항대행렬 또는 단위행렬을 말을 해요. 자, 이제 A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말이 얘랑 동치가 되는지를 증명하고, 거꾸로 얘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걸 보장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증명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가역이라 가정하겠습니다. A가 가역이라 하면은, 자,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앞에 1장 4절쯤인가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 가역이 되는 행렬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가역 행렬이 된다면은 선형계는 AX = B를 만족하는 선형계는 유일한 해를 갖는다는 것도 앞에서 배웠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행마다 리딩 엔트리, 선두가 들어있는, 그 선두 1이 들어있는 리딩 엔트리, 이제 선두가 들어있는 그런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모두 0으로 구성된 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마다 우리가 선두 1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딩 1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도 배웠어요. 그리고 각각의 행벡터들은 서로 독립이고 각각의 열벡터들도 역시 독립이라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A가 가역행렬이라면 A의 모든 행에 리딩 1, 선두 1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두 1, 모든 행에 선두 1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딩 1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4x4 매트릭스라면 나머지 원소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나머지 밑에는 다 0이고요. 이렇게 해서 각 행마다 처음으로 영이한 숫자는 1이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A의 모든 행에 선두 1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시도를 해볼 거예요. 어떤 행렬에다가 기본 행렬선을 자꾸 적용을 해요. 그러면 어떤 행렬에다 기본 행렬선을 자꾸 적용해서 여기 이제 우리가 선두 1을 만드는 것은 기하 사대꼴을 바꿔갈 때 나타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행렬에다 기본 행렬선을 계속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 행마다 선두 1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 행렬에다 기본 행렬선을 계속 반복 적용할 거예요. 기본 행렬선을 반복 적용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 왼쪽에다 E1, 왼쪽에다 또 E2. 자, 이제 기본 행렬선에 대응되는 기본 행렬을 순차적으로 왼쪽에다 다 곱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곱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행에 선두 1이 들어있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기하 사대꼴 다 바꿔갈 수 있죠. 밑에도 0 만드는 것은 사대꼴, 위도 0을 만드는 것은 기하 사대꼴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다음 같은 기하 사대꼴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행렬 A에다 기본 행렬선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니까 IN이 구해졌습니다. 이것이 성립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따라서 이 말은 곧 뭐가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A에다 기본 행렬선을 적용해서 단위 행렬을 만들었으니까 A는 IN과 행동치가 되는 행렬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P면 Q이다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역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Q이면 P이다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IN하고 행동치가 되는 행렬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A가 IN하고 행동치가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당연히 A에다가 기본 행렬선을 적용했더니 IN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즉 이 등호를 만족하는 적당한 기본 행렬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지 몰라도 그냥 편에서 예처럼 그냥 P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 꼭 이게 같지 않아도 돼요. 뭐 K개 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 기본 행렬선은 그 푸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과정으로서 단위행렬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우회 하더라도 뭐 여러 번 계산하더라도 좀 더 이제
기본 행렬산을 곱하는 횟수가 꼭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사람이 풀면 10사람이 답이 반드시 동일할 리는 없습니다. 즉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편에서 K라 해볼게요. 얘랑 좀 구별했습니다. 자, 이제 A가 IN하고 행동치가 되는 행렬이라는 얘기는 이 등호를 만족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기본 행렬산이 존재합니다. 즉 기본 행렬산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곧 이렇게 그 기본 행렬산하고 동일하게 되는 기본 행렬이 존재한다는 말과 동치가 됐네요. 기본 행렬이 존재합니다. 얘네들이 다 기본 행렬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됐을 때 A가 과연 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당연한 얘기네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자, 기본 행렬끼리 곱한 것도 새로운 행렬이 되는데요. 잘 보세요. 두 행렬의 곱의 꼴이잖아요. 두 행렬의 곱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두 개 곱했더니 단위 행렬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어느 하나는 다른 쪽의 역행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었죠. 어느 하나가 다른 한쪽의 역행렬이 됩니다. 자, 실제로 우리는 A는 요 왼쪽의 역행렬이 되고 왼쪽은 오른쪽의 역행렬이 됩니다.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계산 한번 더 해볼까요? 한편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기본 행렬은 가역이에요. 가역이고 또한 다시 기본 행렬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의 왼쪽에다 빨간색으로 표시했던 이 식의 전체 인버스를 곱해봅니다. EK, E2, E1 그리고 EK부터 E2, E1, A가 있고요. 자, 두 식이 같을 때 왼쪽에다 똑같은 행렬을 곱했습니다. 가역 행렬이니까 역 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식이 같을 때 왼쪽에다 똑같이 곱하니까 요 옆에다 써볼까요? 그러면 EK, E2, E1 그리고 인버스 I가 됐습니다. IN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행렬끼리 곱이 됐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끼리 곱.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단위행렬이 될 것이고 단위행렬은 곱셈에 대한 항도원 역할을 할 테니까 주어진 식의 좌측은 A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측은 얘만 남습니다. EK, E2, E1 그리고 인버스 곱하기 IN인데요. 이 IN은 곱셈에 대한 항도원 역할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EK 그리고 E2, E1의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인버스는 다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인버스 됐죠. 그래서 한 번 더 풀어서 쓴 다음에 E1의 인버스, E2의 인버스, 그리고 EK의 인버스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볼까요? 이제 얘네들은 잘 들여다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A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그럼 잘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여기다 맞아 쓸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등호, 이거는 똑같으니까 이걸로 대신 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면 A가 이렇게 기본 행렬의 곱의 전체 역행렬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뭘 배웠어요? 기본 행렬은 가역이라는 것을 앞에서도 설명했었죠. 기본 행렬은 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행렬의 곱도 당연히 가역이 됩니다. 따라서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의 양변에다 인버스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의 인버스가 될 것이고 양옆에다 인버스를 취하면 역행렬의 역행렬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을 앞전에 설명했었으니까 얘네들은 EK 그리고 E2, E1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A가 인버스가 구해졌어요. A의 인버스가 구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A는 가역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A가 그래서 가역 행렬이 되는군요. 따라서 이 명제가 증명이 됐습니다. P이면 Q이다 뿐만 아니라 Q이면 P이다도 증명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정리 굉장히 중요한 정리니까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식이에요. 잘 알아두세요. 역행렬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제 배제하고요. 기본적으로 필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배우는 이 정리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렬식 단원, 제3장에서 행렬식을 배울 때 행렬식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따로 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정리가 증명됐는데요. 다시 한번 이 정리의 뜻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렬 A가 가역행렬이 될 필요충 무조건은 주어진 행렬에다 기본 행렬산을 적용했을 때 단위행렬이 되는가를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어떤 행렬이 만약에 기본 행렬산을 적용해서 단위행렬이 되더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행렬은 가역행렬,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A 인버스를 찾으려고 합니다. A 인버스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봤더니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는 얘기예요. A 인버스를 구하는 방법은, 자, 이제 기본 행렬산을 거듭 반복 적용하면 된다는 뜻인데요. 자, 여기 보면 I는 곱셈에 대한 항노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 이제 잘 보세요. 어떤 단위행렬에다 기본 행렬산을 곱하기만 하면 그게 곧 A 인버스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 기본 행렬산은 어떤 연산이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이 기본 행렬산은 왼쪽에 있는 이걸 말합니다. 어떤 행렬 A에다,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런 순서대로 기본 행렬산을 적용했을 때 만약에 A가 I로 바뀌어진다면 이 동일한 연산을 어디다도 적용할 것이냐면 I에다가 적용해 보란 얘기예요. 아까 A에다 적용했을 때 단위행렬이 됐을 때 똑같은 연산을, 이 순서 하나도 바뀌지 않았죠. 똑같은 연산을 단위행렬에다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인버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 일련의 과정을 기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행렬 A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행렬 I가 있습니다. 이거 따로따로 먼저 쓸게요. 행렬 A가 있는데 행렬에다가 우리는 기본 행렬산을 적용합니다. 기본 행렬산을 적용했는데요. 얘를 적용해서 IN을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행렬에다 기본 행렬산을 적용해서 IN을 만든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A의 왼쪽에다가 이런 기본 행렬을 곱해서 단위행렬로 바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동일한 연산을 이제 A가 아니라 I에다가도 해보란 얘기입니다. 똑같은 기본 행렬산을 적용합니다. 즉 우리는 I에다가 E1, E2 이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여기 K라 쓸까요? K.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그때 이제 얘가 뭐가 되는가 하고 봤더니 얘가 A 인버스가 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A에다가 적용해서 단위행렬로 만들 수 있었던 기본 행렬산을 단위행렬에다 적용하니까 A 인버스가 구해집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 일련의 과정은 한꺼번에 표시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마치 확대행렬 만들듯이 이 점선은 원래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우리가 두 개의 행렬을 결합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해요. 행렬 A에다가 단위행렬을 덧붙여 버렸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역시 점선은 우리 선생님이 이제 편의상 붙인 기호일 뿐이에요. 책에는 따로 점선 같은 건 없습니다. 여기에다 기본 행렬산을 적용합니다. 기본 행렬산을 적용하는데요. 어떤 기본 행렬산인가 하고 봤더니 A를 I로 바꿔주는 기본 행렬산을 적용합니다. 단위행렬로 바꿔주는 기본 행렬산. 근데 그 기본 행렬산을 동일하게 I에다 적용을 하면은 그게 뭐가 됩니까 하면은 바로 그게 A 인버스가 됩니다 라는 논리예요. 자, 이 일련의 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역행렬을 구하려고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A하고 I를 붙여버릴 것이고 이제 왼쪽에 있는 A에다 기본 행렬산을 잘 적용해서 단위행렬로 바꿀 수만 있다면 덩달아서 I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 뭔가 다른 걸로 바뀌게 되는데 그 모양이 곧 역행렬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배웠던 이 정리의 결과로부터 역행렬 구하는 알고리즘을 하나 찾을 수 있게 됐고요. 얘를 적용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을 요약하면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A 인버스를 구하는 알고리즘. 자, 이제 A하고 I를 덧붙여 놓고요. 책에는 이제 점선이 없지만 우리는 이제 붙여놓은 행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편의상 가운데다 점선 그어 보겠습니다. 행을 기본 행렬산을 잘 적용해서 A를 I로 바꾼다면은 뒤에 있는 I가 덩달아서 A 인버스로 바뀌게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A가 아무리 계산해도 I, 즉 단역렬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그 행렬은 가역행렬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행렬의 역행렬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2차 정사각행렬의 역행렬 구하는 공식,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배웠던 그 공식이 있었죠. AD-BC의 역수, 그리고 A하고 D의 위치를 바꾸고 나머지 부호를 반대로 했던 그 모양은 앞에서 공식으로 배우긴 배웠었습니다만 그것은 2차 정사각행렬일 때의 얘기였고요. 자, 지금은 3x3. 더 나가서 이 방법은 n×n 매트릭스, 행렬 A가 n차 정사각행렬일지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규모가 너무 크면 연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n×n까지도 가능한데요. 규모가 너무 크면은 그때는 당연히 손으로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수학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론적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3차인 경우 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역행렬을 구하려면 기본행렬산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A에다가 기본행렬산 적용해서 단역렬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요 순서는 자기 마음입니다. 꼭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행렬 A하고 그리고 단역렬을 덧붙여서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0, 1, 2 그리고 1, 0, 3 4, 마이너스 3, 8 그리고 1, 0, 0, 0, 1, 0, 0, 0, 1입니다. 자, 순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본행렬산을 적용해서 행동치가 되는 행렬을 만들 생각이거든요. 자, 첫 번째과 두 번째를 교환합니다. 1, 0, 3, 0, 1, 0 같이 바꿔야 돼요. 0, 1, 2, 1, 0, 0입니다. 그 세 번째는 그대로 씁니다. 자, 이와 같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행동치가 되는 행렬을 만들 겁니다. 0, 1, 2. 자, 사다리꼴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두일 아래가 0이 나와야 되거든요. 첫 번째에다 마이너스 4배를 해서 세 번째에다 더합니다.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하죠.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하죠.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합니다. 마이너스 4배 하면 마이너스 3, 4, 12.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는군요. 자, 첫 번째에다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하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0이죠. 마이너스 4배에서 더하죠. 마이너스 4배에서 더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먼저 사다리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두일 아래가 다시 0이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사다리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기하사다리꼴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인 그 기하사다리꼴의 모양이 단역렬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다가 3배를 해서 세 번째에다 더합니다. 3배에서 더하니까 0, 0이 됐죠. 3배에서 더하니까 2, 3, 6에서 1을 4를 빼니까 2가 됐습니다. 3배에서 더했습니다. 3배에서 더했어요. 3배에서 더했어요. 3배에서 더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선두 1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직 선두 1이 나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과 두 번째는 그대로 씁니다. 세 번째에다 2분의 1을 곱합니다. 0, 0, 2분의 1이고요. 세 번째에다 2분의 1 곱하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2, 2분의 1 곱했으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2분의 1 곱한다 해놓고 나서 쓰기를 잘못 써놨군요. 정정합니다. 2분의 1을 곱하는 거였어요. 2분의 1 곱하면 여기가 1이 됐죠. 정정합니다. 여기는 맞군요. 2분의 3, 2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2, 2분의 1이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요 모양은 보다시피 주대각선 아래가 다 0이 되어 있고요. 맨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1이 나오게끔 만들어 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두일 아래가 0이 됐으니까 선두일 위도 0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 두 군데만 0을 만들기만 하면 정확하게 점선 왼쪽은 단역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단역렬이 돼주기만 하면 당연히 오른쪽 끝에 있는 얘가 역행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두 개를 마저 0을 만들도록 하죠. 자, 여기다 마저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자, 이제 3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이제 2분의 3, 마이너스 2, 그리고 2분의 1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에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0, 1, 0입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요. 마이너스 2배 하니까 약분돼서 마이너스 3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하니까 여기는 4가 되네요.
마이너스 2배수 더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됐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요길형을 만들기 위해서 3행에다 마이너스 3배수 더하면은 100 단역률이 됐어요. 그럼 여기만 제대로만 계산한다면 이 오른쪽의 모양이 A의 인버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3배수 더했군요. 마이너스 3배 하니까 따로 계산한다면 했을까요?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죠. 3, 3,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예요. 자, 마이너스 3배수 더하니까 마이너스 3배 하니까 그러면 플러스 6, 6하고 1을 더하니까 7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3배수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자,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제 좌측은 얘가 단역률이 됐고 그러면 얘가 오른쪽에 A 인버스가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확인해 본 결과 A의 역행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A의 인버스는 마이너스 2분의 9 그리고 7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 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2 2분의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정말로 얘가 A의 역행렬이 맞는지 검토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셈을 정확하게 했다면 굳이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한 번만 해볼까요? 행열을 계산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 여기다가 2배라니까 3하고 마이너스니까 1이 됐죠. 그래서 단역 A하고 A 인버스를 하면 이 단역열 여기가 1이 나옵니다. 자, 3행 3열 하나만 해볼게요. 3행과 3열만 계산합니다. 그러면 행열 계산하니까 요 4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3 8하고 2분의 1 하니까 여기가 4가 됐어요. 4, 5, 6, 7 7에서 6을 빼니까 1 그래서 3행 3열은 끝이 1이 맞습니다. 나머지 다 해보세요. 그래서 단역열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A하고 A 인버스를 곱하면 I가 되고 A 인버스하고 A를 곱해도 역시 I가 된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검토를 생략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역행열 구하는 거 충분히 이해됐나요? 앞에서 배웠던 이 기본행연산을 이용해서 즉 기본행열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해도 됩니다. 기본행열을 곱함으로 해서 주어진 행열을 단역열로 바꿀 수만 있다면 똑같은 연산을 단역열에다 시행했을 때 자연스럽게 A의 역행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이 일련의 과정으로 우리는 A의 역행열을 구하는 게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A가 가역행렬이라면요. 만약에 아무리 계산해도 이쪽이 최종적으로 단역열이 나오지 않는다면 A 인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자, 역행열 구하는 것은 선형대수 교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기 바라고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중간고사 이런 데서 반드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행열 구하는 거 잘 연습을 해두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내려올 때 다 말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이제 시험 문제 답을 쓸 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호를 다 써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뭐 담당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다 보면서 채점하지만 그래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같이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1행과 2행을 교환 이렇게 말을 써주는 게 1행과 2행을 교환 내려올 때 교환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다 내려올 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죠. 1행에다가 마이너스 4배를 해서 3행과 더한 것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옆에다가 이렇게 동치가 되는 행동치가 되는 기호 밑에다가 추가적으로 써놓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본인도 계산할 때도 틀리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습관을 잘 들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예제 7번 주어진 행렬의 역행렬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주제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반전행렬, 그냥 매트릭스 인버션을 이제 반전행렬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이 했네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반전행렬에 대한 또 하나의 관점 뭐냐면은 자, 여기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이 단역렬은 주대각선이 1, 1, 1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놓고 본다면 얘잖아요. 얘가 단역렬이고 이때 얘가 제1열이 E1이라고 본 거예요. E1. 제2열을 E2라 보고 제3열을 E3라 본 겁니다. 자, 이제 E1, E2, E3. 자, 단역렬에 각각의 제1열 제2열 쭉 가서 제(n)열을 n차의 단역열이니까 열이 n개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각각 나타냈을 때 AI에서 IA 인버스로 바뀌는 이런 과정은 사실 잘 들여다보면 다음 같은 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 보다시피
주어진 식에서 이게 단위를 바꿔야 되잖아요. A를 I로 바꾸는 과정에서 열만 따로 띄어서 본 거예요. 첫 번째 열만 띄어서 본다면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되고, 또한 두 번째 열만 따로 띄어서 보면 이걸 만족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n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다 만족하는 해가 바로 이런 기본행렬산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얘는 뭐 할 때 사용할 것이냐면은, 우리는 방금 전에 역행렬을 다 구했죠. 역행렬을 다 구하려면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 게 맞지만, 만약에 역행렬에 다 구하지 않고 특정 열의 위치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면 이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찰해 보면, 자, 이 첫 번째 열은요. 첫 번째 열은 이완을 계산한 거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방정식의 해를 역시 단형일에다 똑같이 적용하면 역행렬의 모양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를 찾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요 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론은 바로 이거예요. 기본행렬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역행렬을 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사실이고요. 규모가 커도 얘는 항상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너무 커지면 연산하는 데 좀 많이 더디겠죠. 그래서 보통 필사는 이제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또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교재 2장 2절을 공부했었고요. 자, 이어서 2장 3절 가역행렬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